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원정입니다. 저는 오늘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제도 설명 이전에 의료기술 평가랑 근거 기반 의학의 개념과 국내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도 소개해드리고 저희 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의료기술 평가라는 개념이 1970년대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주로 농업이나 우주, 환경에 대한 이제 기술을 평가하던 OTA라는 미국의 이제 기술 평가 의회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의료기술 평가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제 의료기술 평가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당시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가 개발되었지만 기존 기술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유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은 기존에 더 저렴한 검사들이 있음에도 이 기술을 대안적인 기술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 조직적, 사회적,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의료기술에 대한 이제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그 의료기술이 해야 할 일을 하는지, 효능성, 그 다음에 환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효성 그리고 경제성 이런 것들을 결합하여 이제 보다 구조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기술 평가는 의료기술의 속성, 효과 그리고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또 의료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을 전주기 시점에서 의료기술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이제 명확한 평가를 요구하는 종합적인 프로세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제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의료기술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구축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근거 기반 의학의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근거 기반 의학의 개념은 이제 현 시점까지 존재하는 최선의 과학적인 근거와 임상적인 경험을 양심적이고 현명하게 이용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데이비드 사켓이라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정립을 하셨는데 요 그림처럼 다리가 3개인 의자가 이제 잘 서 있기 위해서는 근거와 의사의 경험과 그리고 환자의 선호가 균형을 맞춰야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경으로는 의사들이 진료 행위가 상당 부분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서 출발하게 되었고요. 목표는 의료 행위에서 확실한 과학적 방법에서 얻어진 근거를 적용하기 위한 시도였고 근거의 질을 평가하는 동시에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 기반 의학에 기초한 의료기술 평가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요. 우리 지금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의 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 어떤 기술을 지원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인의 임상 경험, 전문성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게 의료기술 평가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술보다 더 안전하고 유효한지 아니면 적어도 동등한 수준인지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존 진료에 비해서 진료의 새로운 의료기술이 더욱 비용 효과적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개별 문헌의 의료 결과값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문헌마다 이제 바이어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표본 오차나 측정 오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연구자 의도에 따라서 환자군을 나누면 이제 선택적 빗돌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보고가 일어나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헌적 근거를 활용한 과학적 체계적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 그게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의료기술 평가 HTA라는 거를 이제 다리 브릿지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것과 환자의 선호도, 그다음에 산업계의 요구가 이제 의사 결정에 미치는데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의료기술 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 평가는 저희 나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앞서 이제 선진국들이자 선원국들이 이미 먼저 이제 도입해서 진행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급여 목록 체계가 다른 국들은 이제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행위적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좀 혼재되어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 의료기술 평가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항목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비용 효과성까지 본다라고 하면, 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만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방법론은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 주로 이루는 것은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평가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다소 짧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의료기술을 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이라는 것은 개발 시점부터 보시면 성숙해 돼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 시점에서는 저희가 신개발 유망 의료기술 탐색을 하고 있고요. 허가 승인 시점에서는 이제 선진입해서 의료기술의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성숙도가 차올랐을 때 임상 현장에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고, 급여화가 되고 이제 그 성숙기와 쇠퇴기를 맞이할 때에는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서 연속 사용을 할지 퇴출을 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내 건강보험 제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국외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첫 번째는 전 국민이 강제 가입되어 있는 단일 공공의료보험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의료보험에 강제 편입되어 있는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이제 심평원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하듯이 행위 관점에서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혼재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급여든 비급여든 모두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2007년에 의료법이 개정하면서 도입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개념이 없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평원에서 새로운 의료행위 급여 여부 결정을 할 때 의료인 단체나 학회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급여 여부를 결정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제 의견이 다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 되고, 또 기술별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법정 기한 내 처리율이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또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부 신의료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도 생기게 되어서 2007년에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고요. 이때 이제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의사결정하겠다라고 하게 되고, 이 당시에는 이제 심평원에서 이 제도를 런칭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0년에 이제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 역할이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모두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신의료기술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왼쪽에 요양급여 비용 목록 책자에 등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희 신의료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뉴 테크놀로지만이 아닌 이제 급여,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기술을 신의료 기술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앞에서도 계속 보아 오셨지만, 저희는 하나의 의료 행위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의료 행위에 의료 기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되고, 심평원의 등재 여부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기존 기술로 나오면 바로 의료 현장에 도입이 가능하시고, 평가 대상으로 나오면 저희 내과로 오셔서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으시고, 그 평가 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인 경우에는 다시 심평원의 건강보험 등재 심사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저희가 아까 연구 단계 기술로 된 경우에는 임상 현장에 도입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8개나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또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기본적인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신의료기술 평가의 목적은 보편적 진료 환경에서 사용될 만큼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 의료 행위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이라는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요. 평가 주체는 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각 해당 기술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해당되는 과를 이제 랜덤으로 추출하여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 소위원회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 기술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동등하거나 우수한 경우 신의료기술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인정하고 있고, 또 다른 대원칙은 근거의 수준이 높고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보고된 경우에도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하도록 심의 기준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신청 접수를 하시면 저희 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대개는 2차에서 4차까지 소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여기 이제 단계별로는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연구 방법론의 흐름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각 소위원회마다 이제 진행된 소위원회 검토된 내용을 정보 공개해드리고 있고, 그때마다 이제 신청자분들께서는 의견 진술을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연구 방법론 중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키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포괄성이 있는 방법이고, 그 이유는 평가할 문헌 고찰 대상 논문의 범위를 연구자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택 기준과 배제 기준에 의해서 문헌을 선택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성이 있고 치우침이 없는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연구자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소 2명의 연구자가 각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고, 그리고 프로토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다시 연구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재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코라는 이제 연구 핵심 질문을 만들고 그 피코에 따라서 이제 문헌 검색을 하고, 문헌 검색을 하는 데까지가 1차 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문헌 선택 및 문헌 분류, 자료 추출 서식까지 만드는 게 2차 소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문헌들의 빗돌림을 평가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게 한 3차 소위원회 정도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소위원회에서는 근거 수준 평가와 결론을 도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심의된 이후에는 60일 안에 보고서를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되면 결과는 크게 3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심평원에서 기존 기술 여부 판단을 하지만 저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대상으로 결정됐을 때 연구 단계 기술 또는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 기술로 결정되게 됩니다. 연구 단계 기술로 이제 결정되게 되면 이제 의료 현장에 도입되지 못하고 임의 비급으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고시되면 그때부터 모든 병원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였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간 단축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식약처, 심평원, 내과, 심평원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을 병렬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허가평가 원스톱 서비스랑 이제 통합 운영 제도가 있는데, 이 2 제도의 차이점은 이제 원스톱인 경우 서비스는 이제 1, 2등급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이제 포함된다라고 이제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각 기관에 개별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평가 절차만 동시에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 운영 제도는 대상이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목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3, 4등급의 의료기기가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식약처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과 다른 부분은 이제 기관 간 자료 공유를 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원스톱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이제 기간 단축 제도는 이제 앞에서 보셨는데, 의료기술 평가 등재 심사 동시 진행입니다. 아까 들으셨듯이 창구는 저희 내과가 되겠고요. 이 제도로 이제 들어오고 싶으신 부분 기술의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내 기술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고, 비급여 사용 없이 바로 급여 사용이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이 제도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도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 아닌 이제 연구 단계 기술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선진입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제한적 의료 기술입니다. 외국의 이제 CED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연구 단계 기술 중에서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으로 심의된 기술들을 공고하게 되면 그 공고된 기술들을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신청하시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체 기술이 없는 희귀질환 치료 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의료기술의 의료 현장 조기 도입을 위한 제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용 기간은 총 4년인데 3년간 실시하실 수 있고 1년간은 이제 자료 수집과 정리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2개 기술이 선정되었고 현재 5개 기술이 과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의료기술 이제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국소 진행성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 천공술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전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 표준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췌장 내 발생한 악성 종양이나 주요 혈관 단간 구조물 또는 인접한 장기에 근접하여 근치적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불적절한 췌장 종양암 환자에서 이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가 제한적 의료기술로 기회를 열어드렸고 제한적 의료기술 최종 보고서 한 편을 포함하였고 이제 저희는 행위를 평가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도 다수의 연구들이 또 동시에 나왔어서 그 총 49편의 연구로 이제 다시 한번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를 보면 안전성 측면에서는 시술 관련 사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시술 관련 중대한 이상 반응이나 심각한 발생이 표준 치료와 유사한 수준이라 안전하다. 그리고 유용성 측면에서도 대안적 치료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였고 비교군과 비교해서 질병 진행 비율이 낮고 생존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어서 유효한 기술이다라고 평가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진입 제도인데요. 어쩌면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제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유예시켜드린 제도입니다. 저희가 허가된 의료기기 중에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것은 바로 이제 사용을 허용하되 2년 후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실시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종 검증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유예 요건은 4가지입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인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심평원에서 기존 기술이 아닌 평가 대상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기술과 비교한 임상 문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기술에 관해서는 식약처의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로도 대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기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 기술이어야 되고 이건 이제 식약처 허가 사항 내 대상 질환이나 적응증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시 단계에서는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하시면 이제 별표의 비급여로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 보위원으로는 이제 월별로 실시 현황이나 부작용을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1월에 이 제도를 한번 개선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5개의 기술밖에 유예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한 26개 기술이 유예 제도로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에 고시를 보시면 다른 고시와 좀 다르게 해당 기기 목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측면이 아니라 기기 측면으로 이제 고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 제도는 이제 혁신 의료기술 제도입니다. 이제 빠르게 다양한 의료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혁신성이 있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근거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기술들을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도입해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기술이 다 해당되진 않습니다. 3D 프린팅, 로봇, 이식형 장치,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혁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술 9개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개발 의료기술 탐색 활동이나 국가나 이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상한 제품으로 이제 유망한 의료기술도 이 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린 유해와 다르게 이 제도는 안전하고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 부분이 앞의 제도와는 다른 부분이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제 심평원의 요양급여, 그러니까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로 임시 등재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거 기반으로 의료기술 평가를 하던 부분을 가치의 이제 개념으로 중심으로 옮겨서 먼저 평가하고 일정 시간 이후에 통상 한 3년 이후에 근거를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하는 제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 같은데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제도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식약처, 심평원, 진흥원 저희가 같이 평가하는 제도고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주로 평가하는 부분은 맞춤형 의료기술인지 혁신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술인지 그리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질환인지 대체 기술이 부재한지, 남용 가능성이 있는지, 환자 중심 기술인지, 의료 결과의 향상을 가져오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고 통합심사 평가 제도에서는 이 중에서 3개의 항목만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과정관리 동안에는 이게 작년 12월에 크게 개선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혁신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연구 형태로 진행되고 그 연구가 종료되면 진료 형태로 전환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비침습적인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료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열어드렸던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저희한테 과정관리 보고하는 부분은 매월 보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혁신의료기술도 이제 많은 기술들이 고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선진입 제도들 많이 뭐가 다르지? 뭐가 나의 기술에 유리하지? 라고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이 비교표를 보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선진입 의료기술 관리 지침도 복지부에서 하달받아 갖고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진입 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이제 더 열어드렸고 그럼으로써 이제 혁신 의료기술 선정 건수는 400%, 유예는 600% 증가하게 되었고 33건인데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이 33건이 1,300여 개 이상의 실시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되게 확대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진입 제도들은 그냥 열어드린 건 아니고요. 근거를 축적할 기회와 시간을 들였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부터
임상 연구 결과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아웃컴을 뽑아내야 되는지 저희 사례 보고서를 작년에 발간했고요. 매년 이제 저희는 사례 보고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있고 요것도 이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큰 기업들도 있지만 저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강소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본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길라잡이 서비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음 주쯤에 또 올해 2차 공고를 올릴 예정이고요. 지원해드리는 부분은 이제 종합자문뿐 아니라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 그리고 문헌 검색 교육과 대행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 종합진단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만족도가 100% 이상 나왔었고요. 되게 이제 요즘 관심을 많이 주시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모두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분기별로 15개 기술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쉬워하실 게 없는 게 저희도 이제 각각 그 서비스들을 수시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아까 선진입 기술들을 열어드렸고 비침습적 의료 기술들은 이제 진료 형태로 열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연구하고 싶어라고 하는 기술들이 많아요. 그런 기술들은 저희가 조금 밀착 지원해서 좋은 근거를 이제 창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연장해서 이제 베네핏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 기업이 이제 국외 진출 시 저희 의료기술 평가 보고서를 해외 인정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영문 보고서나 저희가 인증 형태로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선진 의료기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기술 역량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주기적으로 지원도 해드리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